전물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루 방송을 애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없이 전투급여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구독자 수도 늘고 조회수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보고 역시 여러분들의 관심은 전투급여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전투급여 외에 다른 얘기는 해봤자 별 관심이 없는데 전투급여 그러면은 뭐 참전급여라고도 하고 또 뭐 저기 우리 대구의 최상영 전우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베인전의 최상영 전우 같은 경우에는 뭐 군수급여가 맞다고 그러는데 영어를 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전투도 해석할 수 있고 군수도 해석할 수 있고 그건 뭐 여러 가지 그 땅 상황에 따라서 좀 또 사람마다 각자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뭐 전투 수당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전투급여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재판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뭐 전투급여라는 것을 꼭 써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판을 할 이유는 없죠. 이제는 재판 안 하고도 받아낼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내면 되니까. 뭐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특별법을 만들면 개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뭐 우선 헌법 뭐 유신헌법 때문에 뭐 돈 못 받는다 이거 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변명이고 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종필 옛날에 총리 또는 뭐 이우락이나 김영욱 씨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보면은 일본의 정보학교 오키나와 정보학교를 나온 사람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보니까 정보 전문가들이 없는 것 같아. 정보 전문가들도 없고 참모학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특히 월참에는 우리 6대 과정이나 참모 과정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참모학 하다못해 고등군사 과정에서도 배우는 게 참모학, 전술학 말고 참모학, 참모 업무 참모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들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도 개판으로 하고 목표도 설정하는 방법도 모르고 조직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전혀 개념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론도 없이 그러니까 하도 정관 하나 만들더라도 이런 뭐 참모 업무를 참모학을 다 적용을 해가지고 인사정보작전 군수에 대한 지원 업무까지 다 이렇게 포함돼서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들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뭐 조직국 무슨 뭐 홍보국 하는데 무슨 뭐 국도 이상한 국도를 막 만들어내고 뭐 즉흥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런 좀 기본 체제가 안 잡혀 있는 게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참모 업무나 6대 과정이나 참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명예를 모르고 재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조직을 해왔기 때문에 명예를 모르고 이런 경향들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정보 업무, 정보학 참모 업무는 뭐 참 너무 방대하고 또 이야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정보 업무 중에서도 정보 분석과는 고정을 해야지. 너무 또 뭐 참모 업무 하면 너무 범위가 넓고 정보학이라도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정보 분석관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 분석관이란 뭡니까? 모든 첩보 여러 가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첩보를 이것저것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정보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정보로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는 말이죠. 뭐 전투수당이니 뭐 포괄적 보상이니 뭐 이런 것들이 뭐 전투수당 연합회니 뭐 추진위원회니 뭐 보상위원회니 뭐 이렇게 다 떠드는 게 보면은 다고압지졸이야. 제대로 정보 분석을 해가지고
이 진행하는 그런 리더가 없는 오합지졸이야. 그럼 리더란 정보 분석관이 제대로 된 정보 분석관이 있으면은 정보 분석관이 딱 종합을 해가지고 리더한테 그것을 보고를 할 때 이러한 이한 삼한 해가지고 해서 어떤 대책을 방안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리더가 선택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그 선택하고 참모들이 보좌해서 가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그런 조직 체계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분석관이 없어. 정보 분석관이 뭐냐? 제가 그 보안교육대 홍릉에 있는 보안기초반, 보안보수반, 보안전문반 뭐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내가 인상에 남는 거는 바로 정보 분석관이에요. 그 우리 건모 중령이 그 크라우제비치의 정보론에 대해서 수없이 되새긴 얘기가 한마디 있어요. 딱 하나. 지금도 머리에 쟁쟁히 남아 있는데 벽돌의 무더기가 집이 아닌 것처럼 벽돌을 쌓아서 집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첩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 무더기가 전부 다 집이 아니다 이게야. 그 첩보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순서 바둑 돌 때 순서 놓듯이 바둑 돌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응? 순서를 어느 순서에 잘 놔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둑 두듯이 이걸 다 해서 집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보 분석관이에요. 그러니까 첩보는 미확인 정보들이죠. 미확인 정보들을 전부 이것저것 다 분석을 해가지고 종합을 해서 그 하나하나 그거를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쌓으면은 그것이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이제 리더한테 보고를 하고 또 국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기술을 체계화되어 있어야 돼.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옛날에 그 김정필 같은 양반들은 그 오키나와 정보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정보 분석관들이다. 정보 분석관들이기 때문에 정보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첩보를 분석해가지고 정보화 시키는 거예요. 첩보와 정보의 구분이 그거예요. 첩보는 미확인 정보예요. 막 굴러다니는 여러 가지 중에 그런 거 다 하나하나 이제 모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이게 확인 하나하나 종합하다 보면 그게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만들어내는 분석관이 없기 때문에 첩보만 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많은 거예요. 그 말만 많아. 그 정보 생산이 안 돼. 그냥 뭐 돈이 얼마니 말이야 무슨 뭐 계산만 계속 하고 대책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책은 없어. 대책은 그냥 무조건 뭐 가서 달아 떼 쓰는 것이 대책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게 오합지졸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조직이 최소한도 그 참모 업무나 정보 업무를 다 아시는 분들이 이제 조직을 하고 그런 또 조직을 모르시는 분은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고 해가지고서 잘 활용을 해서 그거를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그냥 지 말이 다 맞는 거야. 그냥 자기 생각이 다 100% 완전 독재야. 민주적인 개념이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월참의 정관 같은 것도 보면 말이죠. 처음 만들 때부터 아주 독재적인 정관을 만들어 놨어. 민주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적인 조직 딴 거 아니야. 간단해. 지회장을 선거할 때 지회 회원들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정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최다 득점자 될 수 있고 뭐 과반수 이상의 득점을 투표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직선제에 의해서 뽑아야 그것이 민주적인 그야말로 풀뿌리 조직이라 이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이게 지회장부터 저 지부장이 지정을 하거나 지회에서 뭐 추천해가지고 복수 추천해가지고 지회장 임명하는 그것도 선출직이라고 그래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선출이라는 것은 민의가 직접 반영된 선출이에요. 민의가 반영이 안 되고 위에서
이미 지정하거나 뭐 밑에서 추천했다 하는데 그거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가짜 민주주의야. 가짜 선출이야. 가짜 추천이야. 가짜가 판치는 거야, 그야말로. 지난번에 내가 가짜 이야기했지만 모든 게 가짜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 조직이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 민주적으로 탄생됐다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 정관을 만든 사람 자체가 참모 업무를 알고 정보 분석을 아는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개뿔도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작한 게 틀림없어. 최소한도 그 정규 교육을 받고 참모 업무나 6대 가정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그 조직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 개념 없는 사람들이 조직한 거야. 지금 대한노인회보다 못해. 대한노인회는 각 그 경로당 말단 경로당 회장 하나 뽑는데도 다 직선제입니다. 다 그 직선제. 그게 선출직이야. 그럼 지회장이 선출직이 되면은 지부장도 선출이 돼야 되고 지부장 선출이 되면은 그 이제 중앙회장도 선출이 되는 거요. 선출직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대의원이란 이상한 그 가짜 선출, 가짜 대표들을 가짜 그 사람들은 이제 중앙회장이 형식적으로 가짜 선출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자기가 지명한 사람이 대의원이야. 자기가 중앙회장에 지명한 사람이 지부장이야. 그럼 지부장이 지명한 사람이 지회장이야. 그 지회장이 그 지명 받은 이제 임명직이 운영위원회라는 걸 구성해가지고 운영위원회도 다 그 지부장 마음대로 골라서 하는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하나를 2명을 뭐 추천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추천하면 그 추천한 것을 이제 위에서 지회장도 그렇고 뭐 대의원도 다 마찬가지 보니까 뭐 지명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지명직이지 선출직이 아니지. 말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해가지고 올린다 이래요. 그러면 선출직이다 이거야. 이게 가짜 선출직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건 선출이 아니에요. 그건 추천이지. 말을 잘못 만들어낸 거야. 그럼 선출은 뭐냐? 우리 마지막 그 회원들이 정식으로 뽑아낸 게 선출이야. 그래야 그것을 지회장이 만약에 선출직이라면은 대의원이 필요가 없어. 대의원이 필요 없고 지회장이 바로 대의원이야. 대한노인회가 그래요. 경로당 회장들이 바로 그 대의원이야. 그러면은 지부에 가서 지부장 뽑을 때 노인회 회장들이 대의원으로서 가가지고 총회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 처인지회 같으면은 경로당 회장이 한 380명 돼요. 380명 되면 그 380명이 다 대의원이야. 그럼 그 380명 대의원이 지회장을 선출하는 거야. 그게 선출직이지. 선출한 사람이 선출하니까 선출직이야. 근데 지금 추천해가지고 임명받은 사람이 뭐 투표해, 그거는 선출직이라 할 수 없어. 가짜 선출이야. 지금 중앙회장도 가짜 중앙회장이야. 가짜 선출직이야. 진짜 선출직은 밑에서부터 선출을 해 올라와야지. 맨 밑에는 선출 안 하고, 지명한 사람들을 올라와가 추천하는 건 무슨 그게 선출입니까? 그부터가 일단 잘못된 거야.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이 조직 자체가.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앞으로 누가 회장이 되든지 간에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이제 법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차기부터는 최소한도 그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게끔 새로운 회장이 딱 되는 순간에 지회장들을 전부 선출적으로 정관을 바꿔가지고 임시총회에서 뭐 정관을 바꿔야 돼. 그래서 지회장들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그럼 대의원은 필요 없지. 그럼 지회장들이 와서 투표하면 되는 거야. 그게 대의원이지. 지회장 겸 대의원.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그게 되고, 또 이제 오늘은 뭐 일단 뭐 이 민주적인 방법의 참모 업무에 대한 거하고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는데, 그다음 정보 업무에 관한 거하고 두 가지 이야기하는 정보 분석관에 대한 거.
지금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부터는 정보 분석관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판 없이 돈을 받아내자 하는 것은 정보 분석 업무랑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전후방송은 말이지 무슨 기본 뭐 정보도 기본 뭐 무슨 책도 안 내고 여기저기 주워 들은 거 가지고서 뭐 발표한다 그러는데 그건 맞아요. 저는 뭐 책 장사도 아니고 저는 책 만들어 가지고 사기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보 분석관이야. 정보 분석관으로서 지금까지 한 20년을 살아왔어. 군대 생활을 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정보 분석 업무로 모든 게 나는 생활이 정보 분석 업무로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그 정보 분석 업무 중에 하나야.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거 이것저것 전부 첩보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하나의 그 벽돌의 무더기를 집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제 임무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건 무슨 나는 정보 생산과 이 첩보 그게 뭐 흘리고 다니는 그런 그 잡동사니가 아니에요. 잡동사니까 하면 좀 다른 사람들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다들 고생들 하고 힘들어서 뭐 잡동사니 아니죠. 다들 고생해서 하는데 단지 이제 방법을 몰라가지고 자꾸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데 주장만 내세워야 될 게 아니고 이렇게 종합해서 내야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 누구라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당장 이거 언제 하느냐 막 설치는데 지금까지 50년 동안 못 해온 거 아닙니까? 50년 동안 정보 분석관이 없었다는 얘기야 우리 월참에. 응? 지금까지 정보 분석관이 없이 전부 무슨 뭐 전투수당 연구소니 뭐 해가지고 이건 분석관이 아니야. 다 첩보 생산자야 다 보면은. 응? 저기 무슨 뭐 한반도 무슨 저것도 다 뭐 첩보 생산자지 정보 분석관이 아니야. 그런 첩보 생산자들을 무슨 뭐 고엽제가 어떻고 다 그 첩보지 보면은 이걸 종합해 가지고 집을 지어내는 그런 벽돌의 무더기에 불과해. 저는 저 벽돌의 무더기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차근차근 여기저기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순서대로 나와가지고 집을 지어내는 거야. 그것이 정보 분석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조직의 민주화 방법. 두 번째는 정보 분석관의 업무. 정보 분석관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너무 깊이 이야기하면 또 참모 업무도 너무 깊이 하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정보 분석관의 업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으니까 앞으로 제가 하는 이런 정보 분석 업무에 의해서 정보 분석 이론에 의해서 정보 분석으로 살아온 그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거니까 무슨 뭐 좋아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도 충분히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 드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전후 방송을 믿고 전후 방송을 따라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명예를 중시하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거 없습니다. 저는 물론 뭐 이렇게 전후 방송에 나와서 자부심, 명예 이런 건 고치가 되지만은 않은데 하여튼 뭐 이거 해서 내가 뭐 돈벌이 하러 나온 줄 알고 오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투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지 절대 제가 10원 한 장 더 뭐 이문 남긴 거 없으니까 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무슨 장사꾼하고 비교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